우선 지중해식 식단에 오르기로 유명한 발사믹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함께 섞어 샐러드 드레싱을 만든다. 얇게 자른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를 서로 겹쳐 얹은 후 드레싱을 부으면 샐러드가 완성된다. 워낙 리코페인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마토에다가 그다음에 유지방이라든가 어떤 우유 형태라든가 요구르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조리를 해주시면 리코페인의 흡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지요. 수박 역시 토마토 다음으로 리코펜 함량이 높은 과일이다. 우선 수박을 믹서기에 갈아 건더기를 제외하고 수박즙을 낸다. 붉은 양파, 마늘, 올리브오일에 깍둑썰기한 수박을 함께 넣고 갈색빛이 날 때까지 볶다가 수박에도 리코페인이 아주 풍부하죠. 수박즙을 부어 걸쭉하게 소스가 될 때까지 끓인다. 수박 원액입니다. 이거를 넣어주고요.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펜 역시 기름과 함께 가열할 경우 흡수율이 높아진다. 완성된 수박 소스를 구운 닭고기 위에 부으면 요리가 완성된다. 보통 생으로 먹는 것이 익숙한 붉은 과일. 그러나 이처럼 조리해서 먹는 것이 맛도 좋고 영양분 흡수 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컬러과일 건강법 시리즈를 유익하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노란색과 보라색 과일에 이어서 이 빨간색 과일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물어오셨는데요.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파란 토마토도 집에 놔두면 빨갛게 되는데 이것도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파란색 토마토도 몸에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수확 시기에 따라서 비타민 함량에 차이가 나는데요.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해서 빨갛게 익힌 것보다는 완숙 토마토의 비타민 함량이 더 많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태양을 많이 받을수록 항암작용을 하는 리코펜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수확한 완숙 토마토일수록 더 좋습니다. 참고로 완숙 토마토는 꼭지 부분에 노란 별 모양이 있고 그 별 모양이 클수록 당도가 높고요. 표면이 쭈글쭈글하지 않고 껍질에 윤기가 흐르는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질문은 토마토가 흡연자에게 가장 좋은 과일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붉은색 과일이나 채소에는 항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대부분의 카로티노이드는 흡연에 의해서 쉽게 파괴됩니다. 그런데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다른 카로티노이드와는 달리 강력한 항암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흡연자에게 좋은 과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사과는 아침에 먹어야 약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하는 겁니다. 아침에 사과는 금이요, 점심때 사과는 은이요, 저녁때 사과는 동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산 성분 때문입니다. 산이 많은 과일을 밤에 섭취하면 과일 속의 산 성분들이 소비되지 못하고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B와 C는 간에서 활성화되는데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이 왕성한 오후에 비타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아침에 과일을 드시는 게 좋겠죠. 평소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하고 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물건을 놓아둔 위치 등을 깜빡 잊는 경우가 잦아졌다면 한 번쯤은 무증상 뇌경색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증상 뇌경색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정상인보다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무려 10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무심코 지나치면 뇌졸중을 발생시키는 무증상 뇌경색,
그 위험성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올해 64살의 배정희 씨. 최근 들어 두통이 잦아지면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두통을 느낄 때마다 진통제를 먹고 있지만 효과는 그때뿐. 잠시 후 두통은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는 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냥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 머리가 띵한 게. 반복되는 두통. 배정희 씨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손가락 보시고요. 이쪽 보세요. 이쪽 보시고요. 네, 위에 보시고. 우선 뇌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체크했다. 여기 만질 때 감각은 똑같으시죠? 예. 여기세요. 검사 결과 뇌 부위에 직접 연결되는 신체의 감각 기능, 운동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원인,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뇌에서 군데군데 하얀 점들이 발견됐는데 모세혈관들이 막힌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뇌혈관이 손상되어 있는 바로 무증상 뇌경색이다. 무증상 뇌경색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경색 혹은 중풍의 증상인 한쪽이 마비가 된다거나 감각 이상이 온다거나 혹은 대뇌 기능에 이상이 오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 촬영상, 즉 MRI나 CT 등을 통해서 중풍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무증상 뇌경색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병이지만 최근 한 종합병원의 조사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1년간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건강한 사람 287명 중 84명이 무증상 뇌경색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4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3명 중 1명이, 55세 이상에서는 무려 2명 중 1명이 무증상 뇌경색이었다. 이 손으로 한번 해갖고 내 여기 한번 하고. 올해 50세인 김기루 씨. 지난 4월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후 치료 중에 있지만 여전히 거리를 측정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빨리빨리 해보세요. 턱턱이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의 장애로 걸음걸이까지 부자연스럽다. 처음에는 그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검사 결과 원인은 손해 부위에 발생한 뇌경색. 신체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손해 부위에 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었다. 또 놀랍게도 김 씨의 뇌혈관 여러 군데에서는 뇌졸중이 오기 전 무증상 뇌경색이 발생한 흔적이 확인됐다. 막힌 뇌혈관은 MRI상에서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좁아져 있었다. 뇌혈관이 이토록 막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이나 이런 중심 잡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자리가 아닌 아무 증상을 느낄 수 없는 자리에 오는 경우에 무증상성 뇌경색이 오는데 대부분 큰 혈관보다는 가는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조그만 병변으로 남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뇌경색은 주로 뇌가 담당하는 기능 중 운동과 감각 그리고 언어 영역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이와는 달리 무증상 뇌경색은 이 부위를 제외한 곳에서 나타난다. 무증상 뇌경색은 훨씬 넓은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도 신체 마비나 감각 둔화, 언어 장애로 나타나는 뇌경색과는 달리 MRI에서만 발견이 가능하다. 특히 뇌경색은 굵은 뇌동맥이 막히는 데 반해 무증상 뇌경색은 주로 미세한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뚜렷한 자각 증세가 없다. 그래서 무증상 뇌경색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만한 것들로 어지러움, 두통, 손저림 등이다.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9.7%에 이른다. 두드러지지 않는 증상들 때문에 무증상 뇌경색은 좀처럼 진단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